안녕하세요. 최고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유경입니다. 정부가 4.1 부동산 종합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등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도 늘고 투자 심리도 빠르게 회복되면서 상승 기대감도 증가했습니다. 네, 이런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는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한국경제진흥연구소 양윤옥 부소장님, 네, 최진옥 수석연구원, 이종섭 수석연구원, 김종춘 수석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주택 시장과 토지 시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주택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새 정부 출범 이후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세 대책 등 주택 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왔지만 전세 시장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세난으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겨가는 전세 난민이 늘면서 수도권 1, 2기 신도시 전세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수도권 1, 2기 신도시 전세값이 4.47% 상승했고요. 분당 등 1기 신도시보다는 판교 등 2기 신도시의 전세값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광교 신도시는 21%나 올라서 입주 초기의 역전세난을 무색했는데요. 이어 판교, 평촌, 중동 등의 순으로 전세값이 올랐습니다. 서울 수도권 전세값은 평균 3.89% 상승했고요. 이어서 경기도, 서울, 인천 순으로 올랐습니다. 서울 수도권 입주 물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매매 수요가 대폭 늘지 않는 한은 전세난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세값 안정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취득세 연구 감면 등 부동산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4.1 부동산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박근혜 정부 4.1 부동산 대책을 우선 큰 골자로 정리를 한다면 첫째,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와 둘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하는 정책과 셋째, 부동산 규제 완화, 넷째, 리모델링을 활성화 방안으로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말씀하신 양도소득세 면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양도소득세 면제는 올해 말까지 집을 사면 나중에 양도할 때 5년간의 시세 차익분에 대하여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무조건 양도세를 다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죠. 9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이거나 신축 주택을 산다면 5년간 발생한 시세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집 주인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돼야 하며 올 2013년 12월 31일까지 집을 구입해야 합니다. 집을 파는 사람이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확인은 시, 군, 구청장에게 집주인이 1주택자인지를 확인 도장을 찍어야만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은 9억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만 해당이 됩니다. 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인데요. 양도소득세 면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인가요? 네,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추가로 사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양도세 혜택에 대해서는 현재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어 시행하겠다까지 가려면 많은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산을 넘었다 하더라도 과연 양도세가 현재 설모가 있는 제도이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반응은 미비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주택 가격이 올라야 양도세를 소득세를 낼 텐데 말이에요. 지금은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말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말씀하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한시적 면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부부의 연봉을 합산해서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만 집값이 6억 이하 그리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네요. 그렇다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제도인데요. 사실 큰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물량은 많은데 이것을 받아줄 물량은 적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것은 인구학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물량은 많은데 이것을 받아줄 2030 세대는 폭이 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30 세대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세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4일 부동산 대책 중에서 양도소득세 면제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한시적 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4일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828 대책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정부가 전세 대란으로 폭등한 전세 가격과 부족한 전세 수요와 매매 수요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 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맞아 높은 전셋값에 실망한 무주택자들이 정부의 각종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의 바람을 타고 집장만을 하는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를 5년간 감면 혜택과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활용한다면 제공하는 모든 분양단지가 제공하는 그런 모든 혜택을 꼼꼼하게 따져보면 전세보다 매입이 더 효율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서민들의 영원한 꿈은 내 집 마련이 아닐까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주택 시장은 정치적인 상황이나 외부 요인에 따라 변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관련 세법이나 금리 변동 등을 항상 주시하면서 연구 및 관찰이 필요합니다. 현재 발표된 정책 외에 또 다른 정책이 나올 경우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주택 시장의 경우 요즘은 침체에 빠져 있기도 하지만 틈새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과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올해 마지막 4분기 이후에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서울 수도권은 대부분의 지역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회복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의 경우에는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과 최근 급등했던 지역에 조정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상반기에 단기 급등에 성공한 후 같은 해 9월 정부가 갑작스럽게 디테일 규제 강화로 시장이 냉각되면서 한강변과 뉴타운 개발 등의 침체와 유럽 재경유까지 겹치면서 고사 직전까지 간 이후 최근 3, 4년간 침체 장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에 규제가 거의 없는 혁신도시, 세종시, 기업도시 같은 각종 호재들과 아울러 입주 물량까지 줄자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수년간 급등하는 이원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예로 부산의 경우에는 폭등 장세를 보였고 최근에는 대구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달도 차면 기울듯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은 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조정 내지는 숨고르기를 들어갔고 대폭등 양상을 보였던 부산의 경우에는 2012년 말 기준으로 꼭지점을 찍고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수도권의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방과 반대로 움직이는 양상입니다. 전세가 폭등과 입주 물량 감소, 정부 규제의 완화, 시그널이 꾸준히 나오면서 그동안 전세를 고집했던 무주택자과 1주택자 이상 유주택자들까지 급매물로 매수를 검토하고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는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네. 문제는 부동산 법안들이 국회 처리입니다. 정부 대책이 나오면은 신속하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어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불확실성을 키우고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도 역시 국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재적의원 60% 이상, 국회의원 170석 이상을 찬성을 얻어야만이 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근본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민생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모두 운용의 묘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방 부동산의 경우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어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묻지마 청약 열풍에 편성하기보다는 실수요 위주로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부동산 시장 중에서 국내 주택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해외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국내와 달리 그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든 해외 시장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요. 올 상반기에 해외 시장에 투자한 것 중에서 39%가 미국 시장으로 몰렸습니다. 이 중에 그 상업용 부동산은 투자는 주로 대형 빌딩에 몰렸는데요. 미국과 유럽 지역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대형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을 중심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최근 그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조금 있지만 당분간 틈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점에서 가능성이 남아있죠.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미국,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다양한 부동산 대책이 주택 거래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놓으면서 4.1 대책 이후 효과를 봤던 주택 시장은 8.28 전월세 대책 이후 매매 조짐이 살아나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시장을 전망해 주시면서 서민들이 집장만을 할 때 알아야 할 까다로운 조건들까지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외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황까지 알려주셨는데요. 무엇보다 모든 투자에는 타이밍이 생명이란 말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부에서는 여러 부동산 정책들은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국내 주택 시장부터 해외 부동산 시장까지 알아봤습니다. 2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토지 시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